대구의 중흥을 위해서 청년이 떠오르는 대구를 위한 대구 중흥의 기치를 내걸고 이번에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기성의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할 새로운 인물을 대구시장으로 뽑아주시면 제 임기 동안에 확실한 대전환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대구시장 출마가 조금 늦었죠, 그죠? 네네. 저는 3월 9일까지 정권 교체에 올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저는 대구시장 출마의 생각을 접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돼야 그래야 대구시장이 되면 의미겠다 생각해서 3월 9일까지 아무것도 안 했죠. 1, 2주 지나고부터 이제 주변에 권고가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대구 각계 인사 153인이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기 대구시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가 저를 추천해가지고 그때 이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늦게 됐습니다. 시장에 출마하시게 된 그 마음을 먹으신 계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대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새로운 정부와 협력이 될 수 있는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이 결국 대구시장이 되면 이번에야말로 TK가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 대통령 만드는데 사실 노력 많이 했고 어떤 분들은 1등 공실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구를 중흥시킬 사람은 지금 나온 후보들 보면 저는 아니다고 보고 대구 중흥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고심고심하다가 좀 늦게 이렇게 출마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출마시잖아요. 예. 지금하고 어떻게 좀 다르신지. 그때는 이제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세대를 합니다. 그 단체하고 바른미래당 간의 동맹 후보로 제가 출마했어요. 이 동맹 후보는 이제 정치적으로 동맹한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지금에 비해서 훨씬 좀 인지도랄까 지명도가 낮았고 4년 지난 지금은 제가 그동안에 대구를 위해서 전에보다 많은 활동을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높아졌다. 물론 아직 좀 낮다고 보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러고 이제 대구가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더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위축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대구의 어떤 새로운 도약, 중흥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서 좀 그 결심을 더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 대구 교체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대구 교체 핵심은 대구 시장을 바꿔야 된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시장이 대구를 발전시켜야만이 어떤 중흥이 가능하다. 이 쇠락하고 있는 대구를 다시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온다. 이렇게 이제 봐서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원, 자산이 조금 더 많다. 추천하는 인사도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153인의 각계 인사들이 각계 정말 참 역량 있는 인사들이 저를 추천해 줘서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훨씬 어떤 지지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가 가장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좀 더 잘할 수 있을 어떤 여건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권영진 시장의 불출마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대구 시민들이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큰 거로 봅니다. 거기 새로운 인물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과 전략을 가진 지금 앞에 그 논의된 3인 제가 이제 그 TK 목장의 침입자로 한 이 세 사람은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는 저는 결코 새로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낡은 정치를 하면서 어떤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오랫동안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했던 사람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기회를 보면서 대구시장으로 출사를 한 분이 대표적으로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다 똑같다고 보죠. 이분들을 TK 목장에 침입한 3인이다. 그 외에는 뭐 저는 전에 출마한 경력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인물이다. 그래서 권영진 시장이 불출마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부 하에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했을 때 유력한 새로운 인물은 저 김영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자신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우선 이 세 분들은 아까 말씀처럼 낡은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일해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지역 밀착형 정치인이 아니고 앞에 세 사람은 특히 다 검사 출신입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대구시장은 경제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그들과 저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저는 사실 탁상에 앉아서 경제학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현장을 뛰면서 정책을 제안해오는데 그게 저는 큰 강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안 문제, 지역의 어떤 절실한 과제 이런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 그에 대한 해법도 제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제학자 출신, 경제학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동시에 현장 경제에 주력해 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 이론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전문가, 현장 중심의 경제 전문가로서 당면한 대구의 경제 문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전략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세 후보와 특히 앞에 세 후보는 차별화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법? 청년이 자꾸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이 떠나는 정도가 대구 훨씬 더 심합니다. 대구가 20년 후에는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청년들이 떠나고 고령자만 자꾸 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출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인구 소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있지만 대구의 저출산 더 심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결혼해가 여기서 애를 놓고 일자리를 찾고 여기서 자신의 꿈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안으로서 전체 슬로건이 뭐냐면 청년이 돌아오는 대구를 위한 5대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 말씀해 주시면 그 5대 프로젝트. 그럼 핵심은 이제 청년이 돌아오고 해야 되니까. 청년이 대구를 떠난 이유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취직하지 않고 스스로 창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제 그 1호 공약입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구미 영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직선화시키는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꾸불꾸불에 내려와서 통과해서 한 83km 되죠. 직선을 하면 이제 60km로 해서 23km 줄어드는데 그럼 대구 통과 차량은 원래 그 새로운 고속도로 가고 대구에 들어오는 차량은 이제 이 고속화 도로입니다. 이게 일반 국도가 돼버려.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런데 속도는 고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는 일정 구간 안에만 톨게이트를 두게 돼 있어가 IC가 나와 있잖아요. 국도는 얼마든지 출구를 낼 수 있어요. 많은 출구를 내면 그 주변이 다 살아납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주변은 전부 죽은 땅입니다. 이걸 살려가 이제 국유지니까 이걸 이제 동결해놓고 지가를 동결해놓고 거기다가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을 위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AI, 인공지능, 그다음 메타버스, NFT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거기다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부품 소재 산업, 장비 산업,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산업들.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른다면 지금 고속도로는 구미 대구 간 고속도로는 낙동강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구 영천 구간은 금호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낙동 금호밸리다. 이 밸리에 4차 산업혁명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이래 되면 청년들이 여기 들어오죠. 그러면 직장 이업 가면 이제 주거가 문제입니다. 무료로 청년에게 주택을 제공한다. 그다음 대구 경북의 뛰어난 문화, BTS로 상경되는 세계적인 문화를 결집해서 일터, 삼터, 놀이터 해가지고 일자리, 주택, 주거, 직주가 결합되고 거기다가 놀이터, 청년 놀 수 있는 그걸 만들면 청년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게 대구 경제 중흥의 대구 경제 도약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낙동 금호밸리 안에 NFT,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집중하는 구간은 주로 대구 구간입니다. 이걸 저는 메타버스 밸리입니다. 그러니까 낙동 금호밸리의 중앙 핵심인 대구 영역에서는 메타밸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어떤 메타시티 대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2호 공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호 공약은 뭐냐면 아트시티로 만든다. 아트시티. 미술과 음악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대구가 바로 근대 미술의 발상지고 수도권 다음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미술 도시를 만든 핵심이 뭐냐면 이건희 지금 기정관 2000여 점의 근현대 미술품을 대구 국립근대미술관, 이거는 이제 대구시에서도 지금 대선 공약을 내놨죠. 그걸 이제 근데 경상북도 도청, 경북도청 자리에 국립근대미술관을 건립하면 이건희 컬렉션 룸이 생깁니다. 그럼 이 미술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오고 여기에 아까 이제 메타밸리와 결합하게 되면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고미술품 이것을 이제 NFT화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능 토큰화식이어서 메타버스 타고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면 대구 완전히 대박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트시티의 첫째가 미술 도시고 그 다음에 대구는 음악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T 부지에 야외 음악당을 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그것은 이제 청년 문화가 꼽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대구의 대학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대구의 대학 발전은 대구 중소기업 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제가 미래 비전 윤리에서 많은 토론을 한 것이 대학이 달라져야 된다.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이 바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제 대안은 뭐냐. 이 대구의 거점 대학에 대전에 대덕단지에 몰려있는 과학기술계 국책연구기관을 이 예컨대 뭐 AI라든가 뭐 로봇 산업이라든가 물산업 거기에 맞는 연구기관을 대학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의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대학 안에서 바로 대학과 중소기업과 그다음 국책연구기관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이게 이제 연구개발 클러스터 혹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연구를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면 여기 이제 좋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 중소기업 또 대학에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하는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이제 2호 공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대구를 생태 정원 도시로 만든다. 탄소 제로를 실시할 수 있는 지금 이제 CO2 중립이 탄소 중립이 이제 세계적 과제잖아요. 그러면 대구 전체를 생태 정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심, 주거지역, 공단 이 세 지역에 도시 숲을 만들어요. 도시 숲. 금호강에는 국가 정원을 만들고 그 도시 숲에 바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 대구의 지하수는 천연 광천수가 세계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먹는 물을 지금 뭐 낙동강 치수원이 문제되고 있지만 이 우물을 파고 또 우물 안 파도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 있는데 민방위 급수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좀 개선하면 대구 시민들 먹는 물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럼 낙동강 물은 뭐냐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쓰면 된다. 좋은 물 이걸 이제 달구벌 생수로 해서 먹고 이걸 세계화시켜서 세계 판매하고 관련 물산업을 발전시킵니다. 그 대구 물산업이 지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성장 동력이잖아요. 로봇 산업과 함께 그것은 이제 권영진 씨가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5가지가 청년이 돌아와서 마음껏 창업하고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구를 만든 5대 프로젝트, 대구 중에 5대 프로젝트인데 이걸 위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 대구 미래비전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4년 임기 동안에 완성은 못 하더라도 그 초석은 마련할 수 있다. 아직 지지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지난 3월 31일에 제가 출마 선언했어요. 오늘 일주일 때는 오늘 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곧 뭐 내일 면접이 있고 공심위 면접이 있고 거기서 이제 컷오프가 되고 이제 경선에 진출할 사람이 될 텐데 기껏해야 한 뭐 2주 내로 이제 그 짧은 게 안 남았는데 낮은 인지도가 이제 최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권영진 씨 하면 새로운 이름이 김형기라는 겁니다. 앞에 그 3인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진정한 깐부는 김형기라고 제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김형기와 이 뜻이 통하구나. 그러면 김형기를 시장으로 뽑아야 대구가 발전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많이 갖게 만드는 이 짧은 기간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SNS 활동을 집중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저를 지지한 추천한 153인이 계십니다. 각계. 이분들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게 퍼지면 저는 뭐 기대하건대 한 일주일 내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대상자로 선택이 되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소문이 퍼지면 1위 홍준표를 무너뜨리고 공천이 될 수 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마크에서 또 단일화 논의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최근에 뭐 어떤 분이 제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우리가
선두주를 꺾자 뭉쳐서 단순한 정치 공학의 단일화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가치로 무슨 비전으로 우리가 단일화하느냐. 만약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든 고유한 저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주민들 직접 설득해서 제가 선두주다 되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번에 대구시장 정말 잘 뽑아야 되거든요. 자신의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자신의 정치 입지를 강화시키려 하는 그런 철새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낡은 정치인, 기회주의 정치인에게 대구를 맡기면 대구는 이제 더 이상 그 회복 불능의 쇠퇴로 가게 될 거예요. 대구 소멸이 현실화될 겁니다. 20년 후에는. 이번에 시민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호국과 애국의 성지 대구 시민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들이었으니까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대구를 중흥시킬, 민족 중흥은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면 대구 중흥은 김영기가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면 제가 시민 여러분들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희망을 위한 대구 중흥 도약에 초석을 놓고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저를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